안녕하세요. 박균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4등급 안정적으로 맞기 1편 듣기에 이어서 2편 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18번부터 시작인데요. 듣기 16, 17번을 한 번에 듣고 풀었기 때문에 듣기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18번을 풀어내고 있네요. 이 영상에서 4등급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맞추거나 꼭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18, 19번은 독해 영역에서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추후에 유형별 문제풀이 팁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쉬운 문제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선택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은 언제나 옳고 실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20번 주장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듣기 파일이 종료가 되고요. 진짜 초집중 모드로 독해에 몰입을 해야겠죠. 보시다시피 듣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독해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2분 정도가 남고요. 4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독해 총 11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3분에만 풀어도 약 10분이 남으니까 스피드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20번 문제까지 해서 2페이지에서는 18, 19, 20 이렇게 3문제에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는 22번 요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20번과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한글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을 읽으면서 지금 쌤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은 정답의 근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독해가 끝났으면 선택지는 맞는 게 딱 나오는 것 같더라도 확신을 갖되 모든 선택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이미 듣기 풀면서 다 풀었었죠, 4문제.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지막 8페이지로 가서 43, 45 복합문으로 갑니다. 복합문의 경우에는 내용일치 45번 문제 선택지를 보면서 등장인물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확인을 하면서 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A를 읽으면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속도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 일치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he, she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올 텐데 가리키는 대상 누군지 확실하게 판단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C, D의 각 첫 문장을 보면서 다음에 이어질 단락 판단을 하고요. 특정 단락이 딱 감이 왔다 그러면 그 단락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응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일치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중간중간에 선택지를 하나씩 걸러 나가야 합니다. 전체 지문을 다 읽고 풀게 되면요,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요. 어차피 또 다시 지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단락을 읽고 나서는 다시 내용일치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방금 읽었던 단락에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문제는 앞문장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등장인물을 쫓아서 확인을 하시면 실수 없이 맞힐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팁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까지 다 풀고 가리키는 대상도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일치 확인하기 위해서 단락을 끝까지 읽고 있죠. 그 다음에 딱 와서 확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분명히 다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A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은 또 지문이랑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락 읽을 때마다 내용일치 문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43, 4, 5번까지 다 풀었네요. 이렇게 다 풀고 나면 독해 총 11문제를 푸는 거고요. 시간을 보시다시피 약 35분 정도가 남습니다. 듣기를 다 맞고 방금까지 푼 독해 11문제를 다 맞추면요, 총 59점이 나와요. 4등급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기 때문에 1개 내지 2문제 정도는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를 다 찍었을 때 정말 운 없으면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해 나머지 문제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고 정답률이 높은 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바로 지금 보고 계신 35번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문제랑 뒤에서 볼 40번 요약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35번의 경우에는 혼자 딴소리하는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가끔씩 어렵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보통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소재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영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확 바뀌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초 독해력만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로 넘어가서는 보시다시피 요약 문제인데, 먼저 요약문을 한번 쓱 읽으면서 어떤 전반적인 얘기가 오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밑에 1, 2, 3, 4, 5번 선지를 보시면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지문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 지금 방금 살펴본 35번하고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맞추는 문제는 아니지만 꼭 도전해서 안정적으로 4등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유형의 세부적인 풀이 방법은 앞으로 베이스메이커 TV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2020학년도 수능영어 정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3, 4등급을 맞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